촉촉히 또 봄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논농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때마침 비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증시에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면 제일 먼저 보는 거 그쵸? 미국 시장부터 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 내려올 때가 있고 그런데요. 좀 항상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건가 이런 쪽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전체적 부분에서는 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 자료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슈 장세입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는 거는 최근에 원화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쵸?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 측 그 경제 관료들을 부르고 뭐 협의에 의해서 프라자 협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화폐 즉 달러화를 약세로 만들고 그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그런 여건. 그러니까 엔화를 절상시켜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원화를 절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것들은 미국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적자 규모를 줄이는 그런 여건에 관세 정책도 그 부분의 한 분야죠. 그렇죠? 지금 미국 시장이 내린 것도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장기채의 금리가 올라오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600포인트의 지지력 돌파됐다면은 그 위에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지지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600포인트를 넘어서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 그러니까 증시 체력적 부분에서는 조금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되도록이면은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다만 여기에서 밸류업 기대감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밸류업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현재가에 이 부분이 좀 가미가 돼서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다는 얘기죠. 즉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종목들의 주가가 현실화되고 올라오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쨌든 뭐 어제는 23포인트 올라왔고 코스닥도 8포인트 올라왔는데요. 미국 시장이 또 이렇게 툭 하고 내리니까 그 부분이 많이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업종 차트 제가 요거 보여드렸었던 상황인데요. 가격적 부분에서는 여기가 2,600포인트 이제 그 여건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도 움직였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볼 테니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가격 대역에서 움직이는 거 여기에서도 이전에 주가가 눌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에서도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올라왔을 때 누를 수 있을까요?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데 저는 뭐 내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현재 요 가격 대역에서 요 부분의 박스권 요렇게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오히려 내려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그쵸? 이제는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그래서 요 여건을 요렇게 내려온 것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어 들어오는 포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반등을 했고 반등한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V자 반등.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거의 근 한 달 올라온 거거든요. 한 달을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지금 그 낙폭 과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라온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과매수, 그죠? 과매수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네. 오히려 과매수되어 있는 부분이 급격적으로 뭐 신용이나 아니면 뭐 스탁론도 있겠고 미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물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수급 주체가 있겠는가라는 것. 이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팔지 않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연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V자 반등 이후에 현재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시장이겠죠. 과매수되어 있는데도 더 올라간다? 그거는 강한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가 강한 시장은 맞는데 이게 추세적 부분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을 충분히 시장에서 주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계속 물음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적 부분에서도 여기에서도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죠? 여기 양선 이후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양선 이후에 올라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여기도 지금 양선이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죠?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내려오는 그런 여건이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2600포인트의 지지력. 그렇죠? 네. 2600포인트의 지지력에 의해서 2600포인트 그리고 상단은 2650이나 2700포인트까지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아주 순리대로 가는 그런 여건이면 좋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좀 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이제는 알겠죠, 그죠? 외부 변수가 너무 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슈에 의한 순환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다른 종목들이 막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이거 올라오는 거 그렇죠? 2500에서 2600포인트 올라오는 거 26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올라오는 거 이 부분은 어떤 종목들이 해주나요? 단계별로 주가에 대한 커다란 그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것은 핵심 우량주, 핵심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커다란 주식들. 물론 방산주, 조선주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그 가격 대열을 유지해 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올라와 있는 단계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핵심주나 뭐 이쪽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금적으로 저는 좀 짧게 매매하고 빠르게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한 여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박스권이 그리든 여기에서 박스권이 그려지든 여기에서 박스권이 그려지든 그 박스 대역의 개별 종목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형주에 대한 여건에서 만들어지겠죠. 올라온 이후에 움직이는 거, 올라온 이후에 키 맞추기, 올라온 이후에 키 맞추기. 그렇죠? 그러면 핵심 개별 종목, 실적을 가미하고 성장성이 가미되어 있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이제 알겠죠? 그러면 그 여건에서 단계별로 움직이는 것은 지수에 대한 영향력으로 주니 뭐 커다란 주식이나 아니면은 ETF 시장에 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타이거 레버리지 그렇죠? 이 지수형 ETF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그렇죠? 단계별로 움직이는 상황에 그렇지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안쪽에 있는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우고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주가는 V자 반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 가격적 여건에서 이쪽으로 횡보를 하든 주가가 내려서 횡보를 하든 횡보하는 그런 부분과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주가 등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각각의 종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별 장세가 훨씬 더 명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다, 주가가 내려간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왔나 보다. 주가가 내리는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밀렸나? 현대차가 밀렸나?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종목에서는 밀리기도 하고 상승도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만들어지는 상태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력입니다. 현재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이 성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확대돼서 나오는 것. 지금 시장이 확대돼서 나오는 부분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태양력, 풍력,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불협화음이 없는 태양력 아니면 지금 풍력 이런 쪽이 훨씬 더 원자력보다 상승력이 높아요. 이거를 하나만 봐도 돼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엔터, 화장품, 여행, 뭐죠?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에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을 얘기했던 거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쪽은 주가 지수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세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 여건에서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할게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자, 이렇게. 여기 여건에서 주가가 올라오든, 주가가 뭐 일정 부분 내려와서 박스를 그리든, 아니면 횡보하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드는 것은 수익성. 그쵸? 수익성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수익성이 늘어나려면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시장. 그러니까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시장의 파이가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화장품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일본이나 미국으로 늘어난 거죠. 이제는 한알령 해제돼서 중국으로 늘어난다.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시장 확대되는 거. 이쪽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명확하죠? 그러니 주가가 올라온다, 내린다, 하락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섹터에 의해서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알겠죠? 그래서 개별 이슈에 대한 부각장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레벨업이 있는 거잖아요. 이 레벨업을 시키는 것은 2600에서 2700 아니지 2500에서 2600에 안착되는 거 이렇게 레벨업을 시키는 것은 핵심 우량 대형주들 그렇죠? 핵심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쪽에 밸류업에 의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투자에 대한 안착을 할 수 있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거까지 부합되면 괜찮아요. 근데 미국 시장력이 너무 크죠. 미국의 주가가 빠지면은 너무 힘들다. 오늘도 빠지는 거 아니야?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거 미국 시장 내렸나 올라왔나? 어머, 오늘 내렸네. 자, 그렇다면 어떡하지? 주가 이제 끝난 건가? 다 팔아야 되나?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개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 이거 봐보세요.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 준비.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야? 무섭다. 사람 많이 죽겠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방산주, 그죠? 방산주가 어제 움직이고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방산주에 대한 각광을 받는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슈라는 거예요. 각각의 개별 이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캐틀, CATL이 중국 배터리 유럽 진출한다. 가뜩이나 지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1위예요. 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가 지금 유럽에 진출을 해서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BYD 유럽 공장 진출 속도 지금 빠르게 지금 느리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보조금 축소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지금 2차 전지가 움직이냐고. 많이 내린 건 아는데 아직 안 움직이잖아요. 그 이슈가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네? 네,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전기차는 좀 그렇지만은 ESS 장치, 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확대된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 그럼 아직까지 이쪽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갖고 있다면 물량을 줄여서 현금화 시켜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여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수순이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중국, 홍콩, 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급증. 탁 하고 던져줬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사야 돼요? 이게 또 갈까? 지금 되게 많이 빠졌으니까 짧게, 그렇죠? 짧게 매매하고 목표와 트레이딩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을 리스크 분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6단계의 주식 투자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4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슈에 의해서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죠.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 급등을 많이 했어요. 있다면 그것을 바닥에 사서 꼭대기까지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수익 내면 돼. 5%면 5%, 10%면 10%. 그리고 다른 쪽. 왜? 이슈에 대한 부분에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니까. 개별 이슈에 대한 거잖아요. 주가는 단계별로 움직이는 부분에 주가 올라오는 여건에서 현대차를 쫓아다니고 삼성전자를 쫓아다니고 SK하이닉스를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수익적 측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쪽에 개별 종목 장세, 그쵸? 종목별, 이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별 종목 장세. 이게 훨씬 더 강한 입장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17년 됐다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개별 이슈 장세가 부각되는 그런 여건이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조류 독감, 브라질산 닭, 중남미 국가들도 수익 중단. 여기에 많이과 할인. 그렇죠? 어제는 많이 올라왔고요. 엊그제는 또 내렸어요. 그저께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오고. 또 조정받나? 그럼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럼 다음번에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 한국경제TV 방송국에서도 그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닭고기 나오는 거 보면은 칠레산, 브라질산 다 닭고기들이 이래요. 근데 전 세계 소비량의 35%를 감당하는 세계 최대 수출국 브라질, 조류 독감, 고병원성 AI.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렇죠? 빠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오래 갖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짧게. 그러면은 단타만 하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스윙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적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을 만드셔야 되는 거지. 그게 숙제인 거예요. 그 시스템에 되어 있는 트레이딩의 방법을 기준점으로 알려드리고 기준을 잡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그것을 얘기하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11시 반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월요일 날. 뭐 1시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진행된 여건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황금 라인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잘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네, 골드돔 프로젝트 발표. 그쵸? 이게 아이언돔 아니면 항공 방어 시스템이에요. 위성을 통해서. 그래서 AP 위성이 어제 급등을 하셨던 그런 상황. 세트레가 이런 쪽이 지금 많이 올라오잖아요. 위성 시스템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쪽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여건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 개별화되어 있는 이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바쁘네 지금. 예. 지금 우리 다음번 우리 하실 분들이 지금 도착해가지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미국 소고기 수입 원령제 지금 30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한하는 해제 카드. 이거 왜 해제해요? 미중 무역 분쟁.
그쵸? 예, 미중 협상, 관세 협상 이런 거 많이 지금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해야지. 지금 미국이 영국하고 한 것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딜레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뭘 해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부터인가? 지금 협의와 협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소고기 수입에 대한 부분들, 원령 해제 제한 카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 종목의 하나가 바로 미트박스. 미트박스 같은 경우 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미트박스나 아니면 세트레가의 LP 위상이 어디 있어야 돼? 황금 라인, 그죠? 황금 라인에 있는 부분에서 매매해야지. 이렇게 규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규정을 세우고 나는 여기에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이 리스크. 한 단위의 리스크를 걸었다면 내가 몇 단위의 리워드를 받을 건가? 이게 리스크 분석이에요. 시스템화돼서 움직여야 돼요. 이런 것들을 구독자님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넌듯이 알려드릴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온 거 구글 10년 만에 절치부심에서 K안경, 이 스마트 글라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쭈루룩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제 주간 리포트가 있거든요. 주간 황금 레인 리포트에다 올려드리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종목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체코 원전 법률 리스크 다음 달에 결판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다음 달에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기계업종, 기기류들 이런 쪽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 매매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많이 올라오건 많이 내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할 수 있는 그 기준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황금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황금주는 황금 라인에서 출발하니까 황금 라인을 찾는 게 나아요. 황금 라인은 1년선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슈입니다. 자, 1,000억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결정. 21일서부터 이게 셀트리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 6번째 누적적 그 매입 규모, 자사주 매입 규모가 5,500억 원에 달한다. 나중에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눈여겨보고 있다가 준비한 상태에서 이거는 지수의 영향력이 크니까 단계 밟아갈 때 매매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빠르면 7월부터 6거 발길 돌아온다. 빠르면 7월? 그쵸. 저는 5월달, 지금 현재 5월달인데 5월달에 한알령 해제된다는 기사도 봤었습니다. 이제는 빠르면 7월에 6호 그 중국의 이 그 단체 관광객 이런 쪽에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확대될 수 있는 여건들의 이 종목들, 화장품 주식들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중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행하는 중국 단체 여행 무비자 입국 이르면 7월께에 시행될 조짐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 전략은 좀 알려드릴게요. 대응 전략은 이슈 부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별화 장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평가 성장주가 제일 좋죠.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내수주에 대한 포트, 내수주 증권사, 증권주. 삼성증권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삼성증권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일찍 팔았지만은,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수주에서 성장성이 있는 거. 증권주가 왜 올라와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움직이나요?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시장. 조금 있으면 프리마켓 시장 시작해요. 이것도 우리는 신경 써서 봐야 돼요. 그래서 과매수 기간이 길어져서 차익 매매에 대한 여건이 일어나니 오늘 주가는 미국 증시의 영향력을 좀 더 받을 거고 오늘 주가에 대한 여건에 내릴 수도 있겠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AI 종목, 그다음에 증권, 엔터, 화장품, 여행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권주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잡아보세요. 프리마켓 시장 8시 조금 있으면 8시서부터 열려요. 전 8시서부터 주가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 지금 열렸네요. 지금 막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넥스트레이드. 그렇죠? 그리고 정규 시장이 있는 거고 정규 시장 이후에 애프터마켓 시장 여기 보면은 그 있죠. 여기 애프터마켓 시장, 여기 프리마켓 시장. 시가하고 종가 책정하는 건 똑같고 시간이 이렇게 보면은 저녁 8시, 아침 8시, 12시간이 거래돼요. 12시간이 거래되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내수주. 전형적인 부분이에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종목 관련되어 있는 여건들은 제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보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요 여건에서 움직이는 종목의 황금 라인을 찾아드릴 거예요. 그 황금 라인을 보고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네. 저는 오늘 얘기를 한 거니까 내일 그 부분에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움직였네. 요게 몇 프로 수익이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트레이딩적 요건이 충분하게 가능하겠다.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내일 몇 시에 봐야 돼요? 7시 반에 들어오시면 제가 짜잔 나타나서 황금 라인을 찾아드릴 겁니다. 그 부분을 보고 우리 투자에 대한 여건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은 벌써 훅 하고 지나갔고요. 저는 지금 프리마켓 시장을 보러 부스로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매매에 대한 여건을 찾을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열려있는 프리마켓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 종목이 내 종목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에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면 되죠.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되죠. 낮게 사서 높게 파는 게 주식시장의 제일 정석 투자잖아요.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은 우리 다음번 파트너께서 해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